자, 그러면 이제 판결, 판결에 대해서 보자. 판결이 뭔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심리를 마치고 나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는 거죠. 자, 판결에 대해서 논점. 여러분들 각각 판결 알죠? 요건 못 갖췄을 때. 그 다음에 기각 판결 알고, 그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이게 이제 항고소송 세 가지 종류 중에 뭘 청구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만약에 취소송을 냈다면 취소 판결. 그러면 취소 판결은 전부,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고, 처분의 일부만 위법이다 그러면 일부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어. 그지? 자,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그지? 일부 취소. 이거는 이제 일부만 들어주는 판결이니까 일부 인용 판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그 두 줄 정도 보자. 일부 취소 판결에 대해서. 법원이 일부, 처분 중에 일부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일부 취소시키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하고 분리가 가능하고 명확히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 뭐 그런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이제 판례들이 쭉 있는데, 이 공부하는 요령. 자, 우선 1번은 여러분들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공부했었지. 어떤 정보 공개다를 청구했더니 공공기관이 어떻게 했어? 전부 거부했어.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이 섞여 있는데 분리 가능하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공개 거부한, 그러니까 일부라도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마저도 거부한 그거는 위법이다 해서 일부 취소 판결. 응? 이거죠. 이거는 정보공개법 공부할 때 나온 거야. 그지?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비교해봐. 응? 2번, 3번을 비교 대상으로 봐봐. 그러면 2번을 보면 과징금을 어떤 기업이 뭘 위반했다고 행정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예를 들어 A 위반 과징금 100만 원, B 위반 과징금 200만 원, 응? C 위반 과징금 300만 원. 그래서 총 세 가지 위반했다고 600만 원을 부과했어, 행정위원회 과징금을. 그런데 상대방 소송 제기했어. 그때 법원이 심사하더니 A 위반은 인정이 안 된다. 나머지 B 위반과 C 위반만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금액이 딱 뭐 위반한 거 얼마 딱 확정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법원은 100만 원 부과한 부분은 위법이다.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읽어봐. 밑줄 친 부분. 여러 개 위반행위 했다고 과징금을 총 합쳐서 부과했는데, 그 중에 일부 위반행위만, 그러니까 일부 위반행위는 위반한 거로 인정이 안 된대, 법원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그 부분만 위법이라고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근데 전제 조건은 뭐야? 일부 위반행위를 기초로 부과한 과징금액 산정할 수 있을 때. 지금 이것처럼 돼 있을 때. 뭐 위반한 건 100, 뭐 위반한 건 100, 200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을 때는 이 부분은 위반한 거로 인정이 안 됐다. 그러면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응? 근데 이거하고 정반대가 3번이야. 그지?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총액으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뭐 일부 위반한 거에 대한 과징금 얼마인지가 산출이 될 수가 없대. 그럴 때는 할 수 없대. 어떻게 해야 돼?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한 거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2번, 3번을 비교하면 그 밑줄 친 부분이 전제 조건이야. 일부 금액만 산출할 수 있느냐, 법원이. 일부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느냐. 응?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같은 논리로 4, 5번 보세요. 밑줄 친 부분. 세금 역시 세금액을 부과했는데, 세금액 중에 적법하게 부과될 세금액이 얼마였다라고 그것만 따로 산출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나머지 세금액은 위법이다. 그치? 일부 취소 판결 할 수 있는 거지. 응? 거기도 2, 3번하고 같은 논리잖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금액이 산출되는 때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잘못 부과했다고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그치?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잖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금액이 산출되는 때는 일부만 취소. 4, 5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반대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금액이 산출되지 않으면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지? 예, 그런 얘기지. 응? 자, 그럼 비슷한 얘기들이 쭉 있고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9번이야, 9번. 응? 9번, 10번이 공통점이야. 9번, 10번. 응? 자, 9번, 10번 공통 논리니까 묶어 생각해. 이 9번 많이 나온 거야. 자, 우선 행정위원이 과징금을 부과할지가 어떻게 됐어요? 과징금 부분에서 공부했던 건데 과징금 부과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 행정위원에게 재량이 부여된 거래. 응? 그래서 행정위원이 뭘 위반했다고 재량으로 과징금을 얼마 부과했는데 소송 들어와서 법원이 심사해 보니까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부과했다는 거야. 그래서 위법이래. 그런데 기본 전제가 얼마 부과할지가 행정청의 재량 권한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응?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어떻게 돼? 법원이 스스로 과징금 얼마 부과해야 된다고 결정할 권한은 없고 단지 뭐만 해야 돼? 행정위원회에 부과한 것이 과도한지 아닌지 그것만 가려야지 얼마 부과했어야 된다. 이렇게 법원이 결정할 권한은 없단 말이야. 얼마 부과했어야 된다고 법원이 정해놓고 그 이상 초과해서 부과한 부분은 위법이다. 이렇게 일부 취소 판결 못 내린다는 거야. 응? 9번. 그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래. 과징금 얼마 부과할지 행정청에 결정할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법원이 액수를 결정할 권한은 없는 거야. 그런 결과 때문에 9번 같은 거 나오고 10번도 마찬가지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을 얼마로 할지 행정청의 재량이니까 법원이 생각할 때 너무 기간을 많이 영업정지를 했다 하더라도 전부 취소하고 줄여서 다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법원이 생각하는 기간 이상 부분만 위법이라고 취소하는 판결을 못 내려. 이것도 재량이니까 그래. 행정청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재량권이야. 행정청에 같은 논리지 완전히. 그래서 같은 논리끼리 묶어놓은 거야. 응? 그 다음에 11번은 무슨 판결이냐면 어떤 공무원이 위반한 게 여러 가지래. 이건 조금 다른 사안인데 위반한 징계 사유로 삼은 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뭐 했냐? 어떤 공무원이 막 성추행도 했어. 거기다가 또 뭐 했어? 뇌물도 받았어. 뇌물도 주고받았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위반을 했어요. 그래갖고 무슨 뭐가 되냐면 파면이 행해졌어. 파면 처분이 행해졌어. 그랬더니 소송이 들어왔어. 근데 법원이 심사해 보니까 성추행은 인정이 안 된대. 그럼 나머지 위반한 것만 갖고도 파면 처분하기에 충분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파면 처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인정 안 된다도 나머지 징계한 파면 처분한 이유, 이 이유만으로도 파면 처분하기에 충분하다면 파면 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파면 처분이 재량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적극적 형성 판결이라는 제목이 있어. 적극적 변경. 여러분 적극적 변경이란 말이 낯선 거는 아닐 거야. 법원이 행정기관이 허가 취소한 건 너무 심하다. 얘한테는 3개월 정지 처분이 적정하다. 그래서 허가 취소한 건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나아가서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3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판결 내릴 수 있을까? 법원이 생각할 때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으로 내릴 수 있을까? 법원은 행정청이 아니야. 적정한 처분을 바꿔서 판결할 수는 없어. 행정심판에서는 가능해. 6개월 정지 처분은 너무 심하니까 3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재결해도 돼. 근데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법원 스스로가 생각되는 적정한 내용의 처분으로 바꾸는 판결을 못 내려. 응? 영업정지 6개월이 심하다. 그러면 그냥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비례원칙 위반하니까 위법이다.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해요. 그러면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가 과도하다고 했으니까 줄여서 다시 처분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법원 스스로가 적정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 처분을 직접 판결로서 내려줄 수는 없어. 그래서 거기 결론은 뭐야? 적극적 변경하는 판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응? 이게 핵심이야. 결론이.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라는 건 여기서 굳이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행정처로 무슨 처분해주라 이런 소송은 안 되고 판결도 그런 판결은 못 내리는 거야. 그냥 읽고 지나가도 돼. 자, 오른쪽에 사정 판결 중요. 행정심판에서의 사정 재결에 대응하는 제도죠. 그러면 의의에서 기억번 중요하다.
원고의 청구가 일단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야 돼. 응?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그럼 뭐야 이 말이? 처분이 위법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럼에도 인용, 예를 들어서 취소 판결 내려주거나 그러면 공익에 적합치 아니하다 이렇게 인정될 때는 원고의 청구를 어떻게 하는 판결이라고? 응? 기각이야. 여기 각하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기각. 네. 자, 그러면 내가 물어봐야지. 응? 자, 처분이 적법한 경우, 법원이 심사 결과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사정 판결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응? 판결 가능하다. 맞아 틀려? 응?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대답해봐. 응? 야 지금 이거잖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무슨 말이야? 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맞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취소를 하면 공익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위법이지만 효력을 유지시키는 판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될 때만 하는 거야. 위법한 처분만 사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적법한 처분이라면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거야. 위법이라는 주장이 이유 없으니까 무슨 판결해? 그냥 단순한 기각 판결하는 거지 사정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X야. 응? 적법한 처분은 사정 판결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기억번호를 얘기했는데도 어른들 와닿지가 않는 거지. 왜 와닿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니은번호 여러분들 한번 읽고 요거는 뭐 기억번호 넘어가고 니은번도 넘어가고 여기서 니은번 밑에 셋째 줄 있죠? 니은번 밑에 거기가 중요해. 자, 사정 판결의 대상인 자 일단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미 배웠어. 처분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판단. 그러나 처분이 위법이란 건 인정은 했지만 이거를 취소할 거냐 취소 판결을 내릴 거냐 위법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효력 유지하는 판결할 거냐 즉 사정 판결할 거냐 여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응? 이거 혼동하면 안 된다. 순서를 또 따져봐. 사정 판결을 일단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된 상태에서 사정 판결을 내릴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그 다음에 고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처분이 위법이라고 일단 인정하는 건 처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 내려놓고 위법이지만 유지해야 되냐 취소해야 되냐 이거는 판결 내릴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다 이거야. 응? 그거를 잘 구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알고 있다면 사정 판결 내려야 되냐 즉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느냐 아니냐는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걸 중시하고 그죠? 디귿번 중요. 판례는 첫째 끝에 판례는 사정 판결 내려달라는 행정청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 판결 내릴 수 있다고 한다. 중시. 그 다음에 리을번 두 개 문장으로 쪼개면 법원은 사정 판결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뭐부터 조사해야 돼? 사정 판결 내리면 원고가 있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 이런 거를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응? 조사한 결과 어떻게 될까? 만약에 상대방이 사정 판결 내서 처분이 위법이지만 유지시킨다 이런 판결하면 상대방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공익보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면 사정 판결 내릴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져서 조사해봐야 되고 또 하나 사정 판결을 내린다 해도 뭘 또 명시해야 돼? 판결 주문에 판결서에 꼭 명시해야 돼. 뭐야? 이 처분이 기각하잖아 이거 사정 판결은. 취소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안 해주는 게 처분이 적법이라서 취소를 안 해주는 건 아니야. 위법이지만 공익 때문에 그렇다는 걸 분명히 밝혀야 돼. 그래서 위법하다는 걸 명시를 해놔야 돼. 그래야 이 처분이 위법이 아니다. 그래서 유지한 거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그게 법조문이니까 명시하고. 그 다음에 효과에서 기억은 당연한 얘기고. 니은번 중요하다. 사정 판결 내리면 위법했던 처분이 적법으로 바뀌나요? 그건 아니지. 위법인 채로 공익을 위해서 효력 유지하는 건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니은번 사정 판결이 내려졌다 해서
위법이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응? 위법인 채로 있는 거지. 그러면 법조문이 또 어떻게 돼? 디귿번. 예, 원고는 뭐야? 이 항고소니까 피고가 행정청이죠. 처분청. 행정청이 속한 국가 등을 상대로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구제해달라. 그지? 손해배상을 해주든지 무슨 피해 방제 시설을 설치해달라든지 재해시설 설치 등 적당한 구제 방법을 해달라고 청구를 원래의 취소음 같은 거에 뒤에 합칠 수가 있어. 청구를 병합시킬 수가 있어. 응? 그래서 한 번의 소송에서 취소 안 해주는 대신에 어떻게 돼? 위법한 처분 때문에 입은 손해배상 같이 판결 내리도록. 응? 굳이 상대방이 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따로 하지 않도록 하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을번 중요하다. 자, 소송 비용의 문제가 있어. 행정심판에서는 비용의 문제가 안 생기지만 소송에서는 비용 문제가 있어요. 소송의 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자, 진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야. 이긴 자 측의 비용까지. 하지만 어떻게 된다? 이거는 지금 원고의 주장, 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맞는데도 상대방 기각을 해서 패소시키는 판결하냐? 원고는 무지 억울해요. 위법이라는 주장 다 인정되고도 소송에서 패소하는 거야. 취소해달라는 주장 안 들어주니까. 억울하지? 그래서 이건 따로 규정을 뒀어요. 예. 사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 안 따르고 누가 부담한다? 승소한 자로 나타나는 피고인 행정청이 원고의 비용까지 다 물어주도록. 응? 그래서 소송 비용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고 법이 따로 명시해놨어요. 그거 중요. 자, 인정 범위 밑에 사정 판결은 항고소송 세 종류에서 중에서 오직 한 종류에서만 인정되고 있어. 취소 소송 한 군데서만 인정됩니다. 응? 따라서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 취소 소송 한 군데에서만. 우리가 대응해서 생각하면 행정심판에서는 두 종류의 행정심판에서 사정 재결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취소 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 근데 소송은 딱 한 군데서만이야. 취소 소송 한 군데서만. 응?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뭐야? 뭐 판례 중에서 1번은 뭐겠어? 응? 별건 없고 법원이 신청 없어도 알아서 뭐 할 수 있다고?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냥 확인 차원에서 읽으면 돼. 2번은 응? 이번에 무효인 행정처분이래. 무효인 행정처분은 어떻게 돼?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도 않은 거. 아무리 공익상 필요가 있어도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야, 효력을. 그러니까 무효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있을 수가 없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과 같은 거. 응? 그래서 2번 그런 뜻. 네. 3번은 뭐 큰 의미는 없다. 응? 길게는 내가 써놨지만 비교적 최근 판결이라 써놨지만 거기도 중간에 밑줄 거 보면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이지만 공익을 이유로 취소하지는 못한다. 이런 것일 뿐 적법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래서 사정 판결 필요성 인정한 사례 보면 특히 2번 판례 보면 어떻게 돼? 원래 재개발 조합이 뭐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하고 재개발 사업 인가를 받으려면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예를 들어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동의도 안 거쳤는데도 뭐 했대? 신청을 했나 봐. 근데 행정청이 그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 못 거쳤으면 승인해주면 안 되거든? 승인을 해줬어. 그럼 위법이야 이거. 응? 일단 위법.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어요. 근데 위법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소송 도중에 뭐가 됐대? 그 지역에 9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왔대요. 그러면 이제 와서 뭐야? 그걸 취소하고 요건 못 갖췄으니까 취소 판결을 내려분들 다시 요건 갖춰서 다시 또 진행이 될 게 뻔해. 그렇다면 이제 와서는 사정 판결한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 응? 그렇죠? 응? 2번 체크해두고. 그지?
예, 3번은 이른바 로스쿨 사건인데, 이제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서 각 지역의 대학들이 경쟁을 벌였어. 교육부로부터 인가 받기 위해서. 근데 뭐야? 저기 어디하고 어디하고 경쟁을 벌였냐면 저 전남대학교고 조선대학교고 경쟁을 벌였는데, 전남대학교는 인가를 받았어. 로스쿨 인가를. 응? 법학전문대학은 로스쿨을 인가 받았다고. 그런데 조선대는 탈락한 거야. 이게 바로 경원제 관계야. 경쟁적으로 신청했는데 하나만 주는 거야. 전남대만 받은 거야. 당연히 조선대는 탈락된 거지. 그지? 조선대가 이제 경원제 관계 소송을 낸 거지. 이유가 뭐였냐면 전남대 로스쿨 이거 심사를 할 때 전남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끼어들어가서 심사를 했다는 거야. 이거 불공정하잖아. 규정에도 어긋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전남대 로스쿨 인가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고 조선대가 청구한 거야. 법원이 뭐야? 맞다. 취소해달라는 주장 맞다. 이 처분은 절차에 위법이 있는 거다. 하지만 위법이란 건 맞는데 이 판결 내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미 학생들 다 모집해서 다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인가 취소 이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어떻게 돼? 위법한 처분이지만 유지시킨다. 사정 판결 내려진 사건이야. 응?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 로스쿨 인가 사건. 그 다음에 뭐 사정 판결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뭐 판례는 많이 써놨지만 시험에 잘 안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뒤로 가보세요. 자, 766쪽으로 갑니다. 이제 판결의 효력. 자, 우선 판결의 766쪽에 판결의 효력의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자, 행정소송법이 소송의 판결의 효력으로 명시해 놓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속력이라는 효력, 또 하나는 소송 결과의 이해관계는 3자에 대해서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는 제3자효. 응? 그래서 행정소송법이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명시한 거 3자에 대한 효력, 3자효와 기속력. 여기 명시한 건 두 가지 효력이다. 다만 그 외에도 일반적인 판결의 효력 뭐 인정되는 것들이 있다. 일단 첫째 줄이 중요하고, 자, 자방력 그냥 읽고만 지나가요. 응? 자, 1심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 근데 판결하고 나서 이거 잘못 판결했네 생각 들어도 자기가 한 판결 못 바꿔. 그게 자방력이야. 스스로 묶인다는 거야. 응? 지가 한 판결 못 받는다, 못 바꾼다. 가볍게. 이거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효력이야. 그지? 읽고 지나가고. 2번 형식적 확정력이라 그래. 자, 이거는 이런 제도로 봐. 여러분 행정소송 3심제를 하는데 1심 판결에서 내가 졌어. 원고가 졌어. 기각 판결 나왔어. 처분 위법 없다고. 그럼 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면 돼? 사실 2심 고등법원에 항소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2주가 지나버리면 1심 판결 나온 날로부터 2주 지나면 청구 못해요. 2주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1심 판결이 그 내용이 확정나버리는 거야. 이제 1심 판결에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고 1심 판결이 확정이 돼버린 거야. 그걸 뭐라 그래? 형식적 확정력이라 그래. 아니면 또 2심 갔어. 2주 지나기 전에 고등법원에 다시 신청을 해서 고등법원 판결 나왔어. 근데 또 2주 지나기 전에 대법원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2주 지나면 2심 판결이 확정 나는 거고, 마지막으로 대법원까지 다 갔는데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끝이야. 이제 더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길 없어요.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이 확정난다는 거는 그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판결이 확정났다 그러고, 그걸 더 이상 판결 내용 갖고 문제 삼는 거 아니고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생기는데 그걸 형식적 확정력이라 그래. 그는 이해만 하면 돼. 그 안에 내용은 그냥 읽고. 형식적 확정력이란 말 알겠죠? 형식적 확정력이 안 생기면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다시 또 상급법원에 신청해서 다시 다툴 수 있잖아. 그러면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법적 결론이. 그지? 예. 자, 그러면 반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기판력이라고도 하고 실질적 확정력이라는데, 여기서 실질은 판결의 내용까지 확정난다는 거야. 응? 판결의 내용까지. 그러니까 봐. 조금 아까 봐. 1심 판결 나왔는데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기각 판결이 확 나왔어. 그리고 2주가 지나도록
상급법원에 신청을 다시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1심 판결에 뭐가 생겼어? 형식적 확정력이 생겼지? 그와 동시에 뭐가 돼? 판결의 내용도 확정난 거야. 위법이다 아니다. 조금 아까 한 예를 기각 판결 났다 그랬지? 그러면 처분이 위법이 없다는 점이 확정된 거야. 처분이 위법이 없다는 점이 확정났는데 원고가 또다시 어떻게 돼? 또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뭐 소송 제기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계속 또 소송하고 다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끝이 없겠지. 응? 그래서 종결을 져야 돼. 법적 분쟁은 마무리를 져야 돼. 그래서 자 기판력 기억반에 쭉 읽어보되 자 첫째 두 번째 끝에 소송 당사자 이미 1심 판결 나와서 2주 지났다. 그럼 확정됐지? 확정 판결 난 그 내용에 더 이상 모순되는 저촉되는 주장 또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처분이 위법이 없다고 기각 판결 나와서 불복 안 하고 2주 지났으면 확정 났는데 또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소송을 하거나 이런 거 못 한다는 거고, 설령 그 뒤에 소송 제기받은 법원도 이미 내려진 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죠? 그 내용 두 번째 끝에 소송의 당사자는 확정 판결 난 내용에 저촉되는 주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뒤에 또 소송을 받은 법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확정난 판결 내용과 다른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속하는 힘을 뭐야? 기판력이라고 한다. 이른바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판결의 내용 위법이다 아니다가 확정나면 더 이상 그와 모순된 주장 못하게 하는 거다. 종결을 줘야 되니까 분쟁을. 그러면 그 밑에 판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째 줄 읽어볼까? 플레. 과세처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났대요. 자, 그거 분석해보자. 과세처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그럼 뭐야? 과세처분에는 여러분 취소사유와 무효사유 알죠? 취소사유는 경미한 위법, 무효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근데 경미한 위법도 없다고 판결이 확정났다는 얘기 아니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대요. 경미한 위법도 없다고 확정이 났어. 응? 그래서 첫째 끝에 그러면 그 처분은 경미한 위법도 없고 적법이다라는 점이 이제 확정이 된 건데, 또 원고가 뭐라고 주장해? 아 그래? 취소해달라는 청구했으니까 이번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 내야지?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 내? 그러면 이 사람 또 뭐 주장하는 거야? 또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똑같은 처분에 또 위법으로 정하고, 더 나아가 뭐야? 조금의 경미한 위법도 없다고 확정했는데 이번엔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야.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런 소송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그거는 지금 판결의 효력증 기판력에 어긋나는 주장을 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허용될 수 없다. 응? 이거 중요한 내용. 응?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응? 끝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즉 조금의 위법도 없다, 적법이다 라고 확정났는데, 또 무효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에 뭐한대? 미친다. 이 미친다는 게 뭐야?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응? 그건 기판력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야. 미친다. 응? 그 시험 문제로 미치지 않는다로 내요. 틀리게 내면. 짜증나. 미친다는 말과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응? 근데 그거는 실적에 놓으면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다시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기판력에 어긋나는 주장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응. 자, 그다음에 니은번 앞부분에 봐. 기판력은 인용 판결에도 인정되고 기각 판결에도 인정된다. 즉 처분이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확정나면 그와 모순된 주장은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처분이 위법이므로 취소한다 판결 났어. 근데 판결에 승복이 안 되면 행정청도 뭐 할 수 있어? 상급법원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데 2주 지나라고 청구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위법이다는 점이 확정이 난 거야. 근데 그 뒤에 또 행정청이 또 다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소송 제기.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법이다 아니다가 확정이 나면 더 이상 그에 모순되는 주장 못하는 거야. 이거는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위법이다 아니다를 확정한 판결에는 다
발생하는 효력이에요. 기판력은 본안 판결에 해당하는 한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다 인정되는 효력이다. 응? 자, 효력 범위 가봐. 효력 범위 보면 자, 제목에 뭐 주관적 효력 범위, 객관적 효력 범위 이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해. 자, 방가를 1번 보면 기판력은 소송 당사자하고 누구한테도 기판력의 효력이 미쳐. 즉 판결 확정난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건 소송 당사자만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속인 등 승계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처지 끝에 소송의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응? 그렇지만 두 번째 줄 제3자한테까지는 즉 판결의 결과에 있는 판결 결과의 이해관계는 3자한테까지는 기판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는 확정된 판결 나왔는데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공격 방어 못했을 때는 불리한 판결 확정됐어도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잖아. 바로 그 점 때문에 3자한테는 이미 확정난 판결에 대해서 다시 불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3자한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투도 알아두고, 그죠? 자, 취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야. 그러니까 행정청이 소송의 당사자지만 이거는 소송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고 결국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지자체 같은 공공단체에게도 기판력은 미치는 거야. 따라서 자, 처분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송에서 처분이 위법이다 취소한다고 판결이 확정났어. 그럼 처분청은 또다시 위법이라는 주장 못하지. 처분청에 속한 국가도 위법이라는 주장을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마찬가지다 이거지. 응? 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효력 범위에서 첫 번째 점 중요하다. 응? 자, 첫 번째 쯤에 판결의 주문, 이게 키워드야. 판결의 주문. 판결의 주문이 뭐겠어? 이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한다. 아니면 위법이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 결론을 말하는 거야. 주문. 응?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 거기에 모순되는 주장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야. 따라서 판결의 주문, 요거 단어 미치고 그게 곧 둘째 줄에서 말하는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 거기에만 더 이상 모순된 주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송 당사자가. 응? 따라서 그 둘째 줄 끝에 판결 이유. 쉽게 말하면 판결 이유 있잖아. 왜 위법이다 아니다 판결 내렸는지 그 이유 있지. 이유에는 구속받지 않는 거야. 응? 이유에는 거기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건 아니라서 당사자가 그 판결 이유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다른 청구 소송하고 이런 것까지 막는 건 아니야. 이유에까지 기판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응? 즉 기판력은 뭐에만 발생하는 거야?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결론 내린 거. 그걸 우리가 판결의 주문이라는 말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지? 그거에만 확정나면 그거에 대해서만 더 이상 반대되는 주장 이런 거 더 이상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이유는 상관없다 이거지. 응? 그 정도 하고 자, 여기서는 1번 하고 그지? 그 다음에 3. 3를 보자. 자, 거기를 보면 항고소송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뒷단계 소송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견해 대립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견해. 항고소송에서의 위법 인정되는 범위보다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위법의 범위가 더 넓다고 인정하는 견해. 이게 전제가 그렇게 깔린 거야. 그러면 위법이 어느 쪽이 더 넓다고 보는 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의 직무행위 위법할 때 그 위법이 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인정하는 범위보다 더 넓다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넓다고 하는 거를 표로 따지면 이렇게, 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네. 자, 항고소송, 취소해달라는 소송 같은 항고소송에서의 위법. 항고소송에서 위법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이만큼. 응? 그런데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위법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 위법이다 인정하는 범위가 더 넓다고 보면 이걸 둘러싸고 있는 거야.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위법. 응? 소송에서 공무원의 직무행위 위법이라고 인정되는 게 이게 더 넓어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보자. 항고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인정했어. 응?
항고소송에서 인용 판결 나왔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위법이라고 인정된 거지. 항고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인정됐으면 이건 동시에 어느 범위에 들어가? 국가배상소송에서도 위법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인용 판결 나왔으면 이 위법한 처분 때문에 손해배상해달라 청구하면 국가배상 청구서에서도 위법으로 인정하고 배상 판결 내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국가배상 청구서의 위법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응? 하지만 항고소송에서 기각 판결 내렸다. 그럼 위법 아니라 그랬지. 항고소송에서 위법 아니라 그랬다.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한다. 항고소송에서 볼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그럼 항고소송에서는 위법 아니라 그럴 거야. 하지만 어떻게 돼?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위법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 자, 그러면 이걸 전제로 보면 셋째 줄 끝에 항고소송에서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무슨 말이야? 항고소송에서 이 처분은 위법이다라고 확정이 났다면 그럼 어떻게 해?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위법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 처분은 위법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영향을 미친다. 근데 기각 판결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정 났단 말이야. 항고소송에서. 그래도 어떻게 돼?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 내려야만 되나? 아니야. 요런 영역에 속하는 거였다면 항고소송에서는 위법이 없다. 기각했어도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영향 안 받고 위법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말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해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놓고 이해하면 수학의 부분집합 관계잖아. 응? 그거를 잘 이해할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뭐 뒤로 가도 되겠다. 그 다음에는 형성력. 이거 여러분 재결의 형성력 배운 거야. 뭐야? 처분 취소한다. 판결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처분은 판결로서 취소돼서 없어진 거야. 행정청이 따로 취소하는 행위를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판결 자체에서 취소돼서 없어. 이런 게 형성력이야. 그래서 그 의 읽어보고 예로 공부하는 게 더 좋아. 응? 둘째 줄에 예를 들어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한다. 판결 확정나면 파면 처분은 판결 자체에 의해서 이미 처음으로 돌아가 소급해서 이미 판결 자체에서 없어지는 거고 행정청이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형성력이야. 판결 자체에서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력. 응? 그거 예로 잘 공부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가 필요 없다고? 행정청의 별도의 취소행위 필요 없다고. 그건 하나만 하는 행위고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이거지. 응? 그 얘기를 잘 공부하고. 동그라미 니은번 형성력은 말하면 법원이 직접 취소하는 판결 이런 거에만 인정돼. 그래서 형성력은 인용 판결에만 인정돼. 인용 판결의 대표인 게 취소 판결 같은 거잖아. 기각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하는 것일 뿐 아무것도 바꿔놓는 건 없어. 판결로서. 그러니까 기각 판결이나 각각 판결은 아무것도 변동시키는 건 없어. 판결로. 그러니까 형성력이라는 게 없는 거지. 형성력은 인용 판결. 그것도 대표적인 예가 취소 판결. 이런 거에만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판례 1번 뭐였어? 판례 1번.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나면 이미 처분은 취소된 거다. 뭐가 없어도 행정청의 별도의 취소 조치가 없더라도. 그지? 거기에 첫째 줄에 형성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2번 판례 보자. 뭐라고 돼 있어?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 판결이 확정나면 이미 세금부과 처분은 소급해서 없어진 거다. 판결 자체에서. 그런데 그 뒤에 과세관청이 세금부과 처분을 경정하는 처분했대. 경정은 이제 고쳐서 다시 부과하는 거지. 근데 고친다는 건 고칠 대상이 있을 때 그걸 고쳐서 다시 부과하는 거거든. 근데 이미 과세처분은 취소돼서 없어졌는데 뭘 고칠 게 있어. 그러니까 고칠 대상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이 돼서 경정처분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고칠 대상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판결로서 취소돼서 없어져 버렸어. 원처분이. 근데 뭘 고쳐? 그런 이치지. 응? 이번 판례. 자, 그 정도 하고 동그라미 2번 판결의 3자요. 이거는 기억법 문장 잘 읽어도 뭐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내리면 확정나면 그 판결 효력은 누구한테도 있다고 명시돼 있어. 그 소송 결과의 이해관계 있는 3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단 법주문 하나. 기억이 중요. 그래서 셋째 줄에 뭐 있어? 그러면 소송 결과에 이관계 있는 3자는 멍하니 있다가 인근 주민 같은 사람이 건축허가 취소해달라 소송해서 취소 판결 나오면 그냥 자기 허가받은 거 바로 없어지잖아. 그래서 제3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 있는 걸 막기 위해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우리 인정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셋째 줄에 뭐 있어? 판결 나기 전에 나도 소송에 영향을 주고 싶다. 소송 신청한다든지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불리한 판결 나왔을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3자한테 보장돼. 그게 바로 이제 짧게 설명했지만 그 얘기. 자, 그리고 이러한 판결의 효력이 소송 결과에 이관계 있는 3자에게도 미친다는 것, 무효 확인 판결 나왔을 때도, 또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나왔을 때도 똑같이 판결의 3자유는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두 줄, 첫째 줄, 그지? 자, 그래서 판례가 소개되는데 별 큰 의미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속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야. 기속력 뭐야?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이 판결 취지대로 따라서 행동해야 될 의무가 생기게 만드는 거지. 응? 그래서 기속력은 행정청한테 발생하는 효력이야. 이거 재결의 기속력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 공부한 거야. 논리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번 읽을 때 특히 법이 명시해놨지. 둘째 줄에 뭐라고? 행정소송법 제30조 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누구까지도 기속해? 관계 행정청까지도 판결에 따르도록 구속한다는 얘기야. 응? 예. 자, 이러한 판결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건 넷째 줄.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 모든 소송에 다 인정돼. 당사소송까지도. 응? 그런데 니은번호 보니까 기속력은 무슨 판결? 행정청이 판결에 따라야 되는 건 무슨 판결 나왔을 때만? 인용 판결 나왔을 때만.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만 인정돼요. 그러면 처분이 위법이 없다. 기각하는 판결 나오면. 그런 판결의 뜻은 처분이 위법이 없다라고만 한 것일 뿐 처분을 계속 효력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청은 어떻게 돼? 판결을 구속 안 받으니까 알아서 취소 변경 철회해 줄 수도 있는 거야. 인용 판결 나왔을 때만 판결대로 따라야 돼. 응? 그래서 그거 중요.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만 인정된다고 나머지는 여러분 꼭 읽고 그거 중시. 그리고 디귿번도 알아도 이 행정청이 판결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는 아까 공부한 뭐야? 법원이 처분 집행 정지 결정 내렸을 때도 거기에도 행정청이 정지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기속력이 준용되는 것도 있어요. 집행정지 결정 내리지만 행정청, 관계행정청 다 따라야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위반하는 행위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이 성질 얘기는 그는 예전에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별로 안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넘어가고. 다만 우리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응? 섞어 쓰고 있는데 일단 좀 넘어가.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표를 정리했어. 아까 잠깐 정리하면 기판력은 위법이라는 확정 판결, 위법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 위법이든 아니든 확정 판결 나오면 이제 더 이상 그거하고 모순되는 주장 못하게 당사자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판력은 인용 판결이든 기각 판결이든 다 인정되는 효력. 그지? 근데 기속력은 인용 판결 나왔을 때만 인정되는 효력.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거 인용 판결. 그 다음에 기판력은 판결의 결론, 위법이다 아니다는 판결의 주문에 결론에 모순되는 주장을 더 이상 당사자가 못하게 하는 거지. 판결의 주문에만 행정청이 따라야 돼. 그지? 당사자가. 그런데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위법이다, 취소한다 이런 판결하고 결론하고 왜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렸는지 이유 있지. 거기에도 행정청이 어긋나면 안 돼. 이유까지도 위반하면 안 돼. 행정청이. 기속력 거기 보면 객관적 범위라는 데를 잘 봐. 표에서. 응? 770페이지 객관적 범위에서 기속력 보면 판결의 주문하고 또 뭐해도 쉽게 말하면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 있잖아.
거기에도 행정청이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에까지 행정청이 구속받는 거야. 거기에 위반하면 안 된다. 근데 기판력은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결론에만 당사자가 모순되는 주장을 더 이상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결론에만, 주문에만 미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를 특히 중시하면 돼. 응? 기교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아는 용어 나왔다. 뭐 나왔죠? 기속력의 내용은 뭐야? 법원이 이 처분은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언제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한 건 위법이므로 취소한다 그랬어. 그지? 그럼 뭐야? 일단 그거는 위법이라는 판단 내렸고, 이유, 그 다음에 이건 위법이므로 취소한다. 그러니 어떻게 돼?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처분을 다시 하면 안 된다는 게 반복금지 의무지. 그래서 여기서는 결정적인 단어가 뭐야? 두째 줄에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다른 말로 바꾸자. 법원이 위법이라는 판단한 이유와, 위법이라고 판단 내린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 동일한 이유라는 말로 바꿨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일한 이유로 똑같은 처분을 또 하면 안 되는 거지. 응?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 내린 이유와 다른 이유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동일한 이유로 하면 안 되지. 응? 다른 이유는 법원이 판단 안 한 이유, 이걸 이유로 다시 처분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재처분 의무 나왔지? 자, 재처분 의무. 자, 법조문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거부 처분했는데 상대방이 취소했나 봐. 거부 처분 취소한다고 판결 나왔다. 또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뭐 했어? 응답을 안 했나 봐. 그래서 부작위로 반응하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했고, 법원이 무슨 판결했어?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확인 판결. 응? 지금 재처분 의무의 첫째 줄 얘기한 거야. 신청을 받고 거부 처분한 거 취소 판결이 내려지거나, 신청받고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확인 판결 내려지면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 응?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 취지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원래 신청한 거에 대해서 다시 처분해야 돼. 이걸 우리가 재처분 의무라 그래. 응? 일단 법조문. 응? 그리고 셋째 줄. 이번에는 신청에 따른 처분. 신청대로 처분을 해줬는데 절차를 안 지키고 했다고 해서 취소 판결 나왔을 때도 똑같다 이거야.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해야 된다. 요거 일단 법조문 중시. 자, 요거를 조금 경우를 나눠보면, 자, 소로마자 1. 신청받고 거부 처분한 게 뭘 이유로 취소 판결 나왔대? 실체법상의 위법. 거부 처분이 실체법상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 여기서 실체법상의 위법은 내용상의 위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 간단하게. 그러니까 신청받고 거부한 조치가 내용적으로 위법이다. 판결 나왔대. 그죠?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돼? 그럼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해야 되잖아. 근데 다시 처분하는 내용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기속행위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요건이 구비됐으면 해줘야 되는 건데, 요건이 구비됐음에도 안 해줬다는 취지라면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응?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신청대로의 조치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원칙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왜냐면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다른 이유로 다시 거부해도 되니까. 그래서 원칙은 신청대로의 조치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겠다. 근데 재량행위라면 뭐야? 행정청이 얼마든지 다른 신청대로의 처분을 꼭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그 얘기 거기서 소로마자 1번을 읽으면서 뭐야? 읽어보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허가 요건 다 구비했고 했는데 허가 거부한 건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위법이라는 판정이 나왔다면 원칙은 신청을 들어주는 그런 재처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신청대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문장이 길지만 밑에서 세 번째 줄, 넷째 줄 읽어보면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여기서 결정적 키워드는 뭐야? 새로운 사유이지. 이 새로운 사유는 법원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 내린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법원이 판단 내린 사유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전과 동일한 처분에도 그거는 어때요? 판결에 어긋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기속력에 위반된 행위가 아니다. 응? 그지? 새로운 사유가 결정적인 키워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투. 근데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한 처분이 뭐 때문에 취소 판결 나왔어요? 절차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절차의 위법이 포인트죠. 그럼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거부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거부한 내용에는 문제가 없고 절차를 안 지켜서 거부했을 뿐이다. 그럼 행정기관은 어떻게 하면 돼? 절차 다시 지켜서 다시 거부해도 판결대로 한 거야. 그게 결론이야. 절차의 위법이 있다는 걸 취소된 경우는 절차뿐만 아니라 절차 또는 형식을 제대로 못 갖췄다 그러면 절차 형식을 보완해서 다시 하면 돼요. 공교롭게도 다시 한 내용이 전과 같은 거부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판결대로 한 거예요. 문제 없는 거지. 그건 쉬운 얘기다. 그지? 그 다음에 3. 신청받고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확인 판결 나왔대. 그럼 아까 공부했어. 이 판결은 뭐만 의미하는 거야? 신청받고 뭐라도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위법이다. 이거지? 그럼 행정처가 뭐라도 응답만 하면 판결대로 한 거야. 따라서 결론은 뭐야? 거부 처분해도 된다는 겁니다. 응?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나오면 행정청은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거부를 해도 판결대로 한 거다. 응?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응? 자, 거기까지가 주된 얘기. 그 다음에 효력 범위에 대해서 공부한다. 자, 효력 범위는 주관적 범위에서 첫째 끝에 판결의 결론하고 왜 위법이라고 판단되는지 이유에 어긋나면 안 되고 그거 따라야 되는 건 관계 행정청도 따라야 된다. 첫째 줄 아까 이미 얘기한 거야. 소송 당사자인 피고인 행정청뿐만 판결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관계 행정청도 따라야 된다. 응? 그거 하나. 두 번째, 객관적 범위는 첫째 줄 판결의 주문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한다. 이와 같이 결론하고 그 다음에 뭐야? 왜 위법이라고 취소했는지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 있지. 여기는 간단히면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까지 행정기관이 그 이유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처분하면 안 되잖아. 그 이유에까지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판결의 주문하고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 이게 말하면 줄이면 이유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 응? 거기에 행정기관이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밑에 내려가면 화살표 셋째 줄부터 또 얘기하잖아.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뭐까지?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유. 거기에까지 미친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까지 행정청이 따라야 된다. 위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유까지.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는 뭐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이거는 넘어가 되고. 자, 동그라미 5번에 위반 효과 있습니다. 응? 위반 효과 매우 중요. 그래서 첫째 줄에 결론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 기속력의 위반 저촉되는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러면 그 행위는 무효. 여기에 결정적 단어는 무효로 봅니다. 판례가. 취소 사유로도 아니고 무효로 봅니다. 판결에 어긋난 행위를 또 하면 무효로 본다. 응? 자, 관련해서 자, 판례를 쭉 보면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판례 1번 보면 1번에 무슨 단어가 키워드일까? 첫째 줄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는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있지? 소송에서 언제까지 당사자가 이 처분이 위법이다 이런 주장 내세울 수 있어? 사실심 변론 종결. 그럼 그때까지 주장된 걸 기초로 위법 여부 판단하는 거야. 처분 당시 법. 그러면 이건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는 법원이 다 판단 내렸다는 거야. 위법인지 아닌지. 이거 위법 사유로 판단 내렸는데 그걸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처분하면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를 또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 이게 결정이에요. 이걸 법원이 이미 위법이라고 판단 내린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이건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나왔었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 야 2번을 보자. 판례 3번을 보자. 판례 3번에 보면 3번의 첫째 줄 끝에 뭐라고,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그랬어? 응?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그지? 이 다른 사유는 법원이 판단한 위법인자인지 판단한 사유가 아닙니다. 응? 종전 처분할 때 있었던 사유가 아니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전과 설령 똑같은 내용의 처분해도 그는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닌 거야. 그 결정적 힌트는 다른 사유 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 이거 다 같은 얘기야. 그러면 밑에 3번 판례 밑에 가면 그 얘기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이나, 여기도 다른 사유잖아. 그러면 이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처분해도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일지라도 괜찮은 거야. 다 그런 아주 간단한 결정적 힌트 단어들이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그지? 그 다음에 집행력과 기타. 요거는 시간상 좀 부족하겠다, 그죠? 아유 열심히 했는데 요거는 좀 남겨놔야 되겠다. 응?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